빨리 끝내자. 끝내주는 거죠? 자,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이 40이에요. 그 두 자리가 있어요. 두 자리. 그러니까 두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10의 자리의 숫자가 x고 1의 자리의 숫자가 y야. 이렇게 합시다. 근데 뭐라 했어?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이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야? 40이에요. 40.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이 자연수의 1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이 그랬어. 그러면 처음 수가 얘지. 우리가 처음 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10x 플러스 y요. 오케이? 근데 자리를 바꿨어. 그럼 yx잖아. 그러면 그 숫자는 얼마예요? 10y 플러스 x잖아요. 그러면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합이에요. 합. 그럼 더해봐봐. 좋게. 그럼 얼마야? 11x 플러스 11y가 되잖아요. 그게 88이래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얼마야? 8이요. 됐죠? 그러면 이거하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잖아요. 됐지? 10만 세우셔도 되죠? 이 정도는? 다음 질문. 도원이 숙제 안 했고 먼저 표정 보인 거죠. 숙제한 은채 질문. 저 754번이 750. 4번이 4번이요? 도형이 어렵든가? 네. 자, 도형 봅시다. 자, 여기는 뭘 x, y를 잘 잡아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사각형과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뭔가 겹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치? 뭔가 이 겹치는 구간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ID의 길이를 구하라고? IFJD. 그럼 이제 쪽 사각형이구만. 오케이. 자, 이쪽 사각형이네. 그러면 이쪽 사각형에 가로 세로를 x, y로 두면 되지. 여기를 x요. 그럼 여기도 x요. 여기가 y요. 그럼 봐봐. 여기를 x로 잡았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4-x잖아요. 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y예요. 여기가 y면 어디냐? 짜투리. 여기 짜투리 쓸까? 응, 여기 짜투리 쓰면 되겠다. 여기 짜투리. 이만큼 짜투리. 이 짜투리가 얼마가 돼요? 4-y가 될 거 아니야. 그쵸? 됐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자, 이거 둘레의 길이가 8이래요. 자,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8이래.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뭐예요? x 더하기 y는 4가 된다. 왜? 2x 플러스 2y가 둘레잖아. 그게 8이라잖아. 맞죠? 그래서 식이 하나 나왔죠? 식이 하나 나왔고 다음 또 뭐야? BH의 길이? 여기 대각선이네요. 오케이. 자, 여기 BH야. 여기 대각선이야. 그럼 이 대각선이니까 뭘 써야 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써야 돼.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로 잡았어 우리? 4-y로 잡았죠? 맞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요? 4 더하기 4-y니까 8-y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4지? 4 더하기 4-x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 더하기 4-x니까 8-x네.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그래서 8-x의 제곱 플러스 8-y의 제곱은 얼마라고? 루트 74니까 74요. 그럼 이거하고 아까 써놨던 거 뭐요? x 플러스 y는 4요.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됐지? 식만 써줘도 되죠? 나머지는 대입법 써가지고 풀면 돼. 대신에 이제 x과 y 값이 두 쌍이 나올 거야. 두 쌍이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이 조건에 맞는 걸 선택해줘야 돼. 이 조건이 뭐야? x가 누구보다 y보다 작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된다고. 주원아 이해돼? 네. 다음 또 질문. 111페이지까지 질문.
760번 볼게요. 자, 방정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y에 대하여 그랬어요. 자, 지금 얘가 형태를 봐보니까 어떤 형태인가? 형태 자체를 봐보세요.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x에 관해서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요. y를 상수 취급한다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x과 y 값이 뭐예요? 그럼 일단 x과 y 값인데 x 값이 뭔지를 봐야 돼. x 값이 뭐예요? 음의 정수요. 그러면 음수, 양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뭐야? 실수야. 유빈아, 그지? 그러니까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뭘 가져요? 일단 실근을 가져요. 실근.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음의 정수야. 즉 음수야. 너네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문제가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런 문제 푼 적 있지? 이런 문제 푼 적 있잖아.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유빈아 뭐야?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판별식을 본다겠죠? 허근을 가져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충분히 조건에 맞는 것들이 나오거든. 근데 양수, 음수, 양이냐 음이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실수야. 그러니까 판별식부터 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요.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알파 베타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뭐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요. 그치? 이것들을 써서 문제를 너네가 풀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쓸 건데 허근이 나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랑 이렇게 두 군이야. 더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음수 나온단 말이야. 자꾸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부터 써서 해요. 됐지? 그래서 일단 우리도 얘가 음의 정수를 가지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부터 쓸 거야. 자,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 짝수네요. 짝수 공식 쓸 거야. 4분의 D는 B-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걸 써보세요.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y제곱 좀 문제가 쉽게 풀리겠네. 그랬더니 y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제 왜 쉽게 풀리냐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뭐 별게 안 나왔으면 선생님은 여기까지 갈라겠거든?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x, y 둘 다 뭐야? 음의 정수야. 그러니까 y도 뭐 해야 돼? 음의 정수여야 돼.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가는 y가 음의 정수는 뭐 있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네는 첫 번째 y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2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 풀면 돼요. 이해돼요? 나눠서 푼다는 얘기는 y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얼마야? 여기 0되지? 그러면 x제곱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1, 1은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 응? 맞죠? 맞아요. 맞잖아. 네. 어. y 제곱만 물어보는데. y에다 넣으니까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맞죠? 는 0. 이걸 푸는 거야. 자, 이걸 풀었더니 x 값이 뭐 나와요? x 제곱은 2니까 x는 뿔마 루트 2지. 조건을 만족해 안 해? 안 하잖아. 네. 왜? 음의 정수라겠잖아 x도. 근데 얘가 정수야? 아니니까 이거는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일 때 정답 나오겠네요. 자, 정리해서 답 써주세요.
그럼 나오지? 네. 어. 이렇게 푼다 이렇게. 혹시 다른 거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던가? 응? 완전 제곱식 다 만들어졌어요? 저 여기 못 봤어. 잠깐만. 뭐라고? 756이요? 56이요. 아니 756번 가기 전에 네. 다른 거부터 선생님 설명하려고. 와씨 이렇게 잘 말이네. 원체 에어컨 바람 좀 오냐? 아니요. 모르겠지. 에어컨이 자, 선생님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쪽 실수 조건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푼다겠지? 도원아? 어떻게 푼다겠죠? 실수 조건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완전 제곱식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만들어지면 땡큐야. 쉽게 문제가 풀려요. 이게 쉽게 좀 풀리겠네? 그치? 2y 제곱을 y 제곱과 y 제곱으로 나눠서 풀면 얘가 얼마야? 2x-y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면 y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 돼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요. 맞지? 그러면 여기가 2x는 y요. y는 마이너스 3이요.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여기에는 안 보여요. 문제 유형이 지금 3개밖에 없어가지고 3개 중에는 안 보여. 다른 데 혹시 있나? 다른 데 혹시 있나? 다른 데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네요. 근데 이제 간혹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즉 완전 제곱식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 하나씩. 그럼 그때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 그때 푸는 방법. 자, 그때 푸는 방법은 뭐냐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세요. 또는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세요. 상관없어. 둘 중에 하나만 해. 근데 우리는 x가 편하니까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야. 오케이? 자, 정리해보세요. 이미 정리가 됐나? 이미 정리가 됐네요. 이 문제는 4x제곱 마이너스 4y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는 0이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밑에 문제 풀어줬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돼버려요? 얘네들이 어떤 상황이 돼버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상황이 돼버려요. 그치?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뭘 쓸 거냐? 쓸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뭐요? x가 실수라는 거야. x가 실수라는 거야.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가 실수란 얘기는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가지려면 주어나 뭘 쓴다?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쓸게. 은채알. 짝수죠. 짝수 공식 쓸 거야. 4분의 D는 B-의 제곱, 4y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해봐. 4, 2, 8y 제곱, 마이너스 6, 4, 24y, 마이너스 9, 4, 3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맞죠? 맞잖아. 그러면 계산해보세요.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24y, 마이너스 3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수빈아 얼마로 나눌까? 마이너스 4로 나누겠죠? 마이너스 4로 나누세요.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에 바뀌어야 되니까. 맞죠? 시원하? 그러면 얘가 y 플러스 3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제곱이 0보다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게 있어? 없잖아. 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 되는 값이 얼마야? y는 마이너스 3이에요. 아까 y 마이너스 3 나왔었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게 판별식을 쓰는 방법이야. 판별식은 어쩔 때 쓴다고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완전 제곱식이 잘 안 만들어져. 그럼 나 못 풀어.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 방법도 있다고요. 됐지? 은치야? 응? 네. 응.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다가 써놓으세요. 첫 번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0의 꼴을 만든다. 두 번째 x에 대한 내림차순 내림차순 정리. 그 후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항상 우리는 유형 파악을 해야 돼. 여기다 써놓다고 빈 공간에. 우리는 항상 유형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를 딱 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연습하는 거야. 은치 오케이? 이제 기말고사는 다들 60점, 70점 넘어보자. 응? 주원 너 몇 점 맞았어? 저요. 응. 40점 이상이요. 50점 못 넣었다는 얘기네. 체육 기간에 공부했으니까 네. 50점 넘겠다. 이거 됐어요? 응. 자, 그럼 이제 아까 뭐 몇 번 있다고 또? 또 앞에 있다 이거? 750. 750번. 어? 6번. 56번이요? 자, 756번이요. 왜 못했어? 얘기를 해봐, 네가. 왜 못했는가? 방법을 알려줬는데 못했잖아. 왜 못했어? 그렇더라. 이거를 무슨 꼴로 바꿔줘야 한다고? 고백 꼴로 바꿔줘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뭘로 바꿔요? 뭘로 묶어요? x로 묶어요. y-1. 그러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y-1이 나와야 돼. 그래서 상수항을 넘기라니까요. 상수항을 넘기면 2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y잖아.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돼. 그리고 누가 있어야 돼? y-1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준다니까요. 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누가 생겼어? 2가 생겼지. 그러니까 양변에 얼마를 더해준다? 똑같이 2를 더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해주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럼 얘가 x-2, y-1을 곱의 형태로 되는 거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4 나오잖아요. 곱했을 때 4 나오는 거 뭐 있어요? 1, 4, 2, 2, 4, 1. 또 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6가지를 다 구해서 조건에 맞는 건 자연수야. 자연수만 정답으로 채택해 주면 돼요. 됐나? 자, 그럼 넘기세요. 자, 여긴 부등식이야. 부등식이라서 선생님 여기는 빨리 슉슉슉 넘어갈 거라 했어. 왜냐면 너네가 지금까지 한 단원 중에 제일 쉬운 단원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기본 문제 안 풀 거야. 너네 지금 기본 문제가요. 117페이지, 119페이지 있거든. 이렇게 2페이지로. 그거 안 할 거야. 너무 쉬워요. 안 할 거야. 바로 그냥 유형할 거예요. 너네도 그냥 바로 유형하세요. 오케이?
왜냐면 유형이 은근히 많거든. 유형이 지금 몇 개 있죠? 13개 있어요. 내가 오늘 13개를 다 나갈 수 있을까? 13개를 못 나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8개만 나갈게요. 그럼 너네가 월요일까지 충분히 할 수 있지? 네. 앞에 밀린 거랑 8개까지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814번 보세요. 자, 부등식의 성질이야. 너네 부등식의 성질 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양변에 똑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한지가 언제 바뀌어? 똑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것만 항상 조심하면 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거 보란 얘기야 지금 이거는. 자, 기억. A는 B보다 크대요. 근데 B가 C보다 크대요. 연달아 써봐.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A는 C보다 크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죠? 다음. 니은. 자, 이런 상황이야. 항상 양수와 음수가 같이 꼈을 때는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 자, 이렇게 됐을 때 A랑 D랑 곱한 게 B랑 C랑 곱한 것보다 큰가?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야. 얘랑 얘랑 곱한 게 얘랑 얘랑 곱한 것보다 큰가? 클까? 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요. 곱해봐봐. AD. 마이너스 4지. BC. 마이너스 1이지. 누가 더 커? 마이너스 1이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 틀렸어요. 근데 보통 이제 맞냐 틀리냐를 얘기를 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어떤 경우는 맞고요. 어떤 경우는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에? 선생님 뭐라겠어? 100만 가지가 맞더라도 단 한 개가 틀리면 그건 틀린 거야. 에? 근데 꼭 너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자꾸 되는 거를 갖고 선생님 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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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됐지?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 하나만 찾으면 그냥 안 되는 거야. 에?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잘 모르는 거는 뭔가 법칙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넣어보세요 한번. 다음 디귿은요. A가 B보다 크다. C가 D보다 작다. 그러면 A에서 C를 빼면 B에서 D를 뺀 것보다 크다. 자, 이거는 하나 알려줄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부등호 방향을 같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같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자, C는 D보다 작지? 여기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봐봐. 그럼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D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부등호 방향이 똑같아졌지? 그치?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좌변은 좌변끼리 더해요.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거든.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때?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냐면 x값의 범위 구할 때 x랑 y값 봐봐. x가 2보다 크대요. y는 5보다 크대요. 더해봐. x 플러스 y는 7보다 크다. 이게 가능하다고. 됐니? 근데 간혹 이제 이럴 수 있어. 둘 중에 하나의 등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요. 이게 맞아요. 근데 둘 다 들어갔어. 그러면 둘 다 들어가야지. 요거 이해된가? 그러면 요거를 또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잘 봐요. x값의 범위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대요. y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7보다 작대요. 그러면 덧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 더해봐봐. x 더하기 y요. 그러면 좌변 더해봐. 마이너스 1이지. 우변 더해봐. 10이지. 덧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부등호 방향만 똑같다면. 부등호 방향만 똑같다면. 됐지? 이해되지? 이걸 이제 뺄셈을 할 거야. x-y로 바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를 뭐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로 바꾸면 돼. 그럼 마이너스로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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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겠지?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곱하면 부등호에 바뀌지? 그러면 2 부등호에 바뀌고 마이너스 y 부등호에 바뀌고 얼마? 마이너스 7 되지? 맞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자리를 바꿔봐. 자, x 써주고 마이너스 y 자리 바꿔봐봐. 좌우 대칭시키라 이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7보다 크고 2보다 작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된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더해봐.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y 7 이렇게 범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덧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요. 됐나? 써먹는 문제 나옵니다. 써먹을 수 있어요. 덧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됐니? 여러분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 방향을 정확히 딱 잡아놓고 하세요. 똑같은 방향으로 잡아놓고 더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럼 곱하기도 보여줄게. 곱하기도 보여줄게. 자, x가 2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y는 3보다 크고 8보다 작아요. 아, 여기 다 등호 넣어버릴까? 등호 넣어보자. 이랬을 때 xy의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xy의 범위.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곱했잖아. 그럼 아무 생각 없이 2, 3은 6 그냥 이거 곱했어. 6보다 크고요. 6, 8은 48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곱셈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음수가 나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야. 응? 마이너스 1이라면 안 되겠구나. 마이너스 1까지 하고 여기를 바꿔버릴까? 여기를 8. 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까 했던 것처럼 xy 하면 이거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8이지. 자, 이렇게 했어. 맞아, 틀려? 틀려요. 그래서 곱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몇 개의 숫자가 나와? 4개의 숫자가 나오지. 자, 4개의 숫자를 다 쓰세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3, 24 마이너스 8 4개의 숫자 나왔지.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얘야. 그럼 마이너스 24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제일 큰 수가 누구야? 얘야. 이렇게 하는 거야. 4개의 조합 중에 큰 것과 작은 걸로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저 마이너스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마이너스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곱셈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시 해볼게. x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요. y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요.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러면 x, y의 범위를 잡을 거야. 그럼 뭐 한다고요? 4가지의 조합을 찾아요. 이거. 됐지? 이렇게 곱해봐. 얼마야? 8이죠?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 3, 12. 그 다음에 3이 6이지. 4가지의 조합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마이너스 12. 제일 큰 게 누구야? 8.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습니다. 됐죠? 이게 곱셈의 범위를 잡는 방법이에요. 다음 817번. 자,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거일 때 그랬어요. 자, 지금 너네가 부등식을 언제 공부를 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어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어. 그냥 뭐야? 부등식이야, 부등식. 그치?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아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뒤에 나올 거야. 내가 그러니까 두 문제를 풀어줄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이거의 해가 이거래요. 근데 너네가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뭐예요? 유빈아? 1-a로 나누지. 나누잖아. 그치? 근데 나누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근데 최종적인 해를 봤더니 시원아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a로 나눌 건데 그 1-a가 어쩐다는 얘기야? 음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의 해는 x는 부등호 방향 바뀌고 1-a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 맞죠? 맞지? 근데 그게 얼마다?
그게 이것이 마이너스 2다. 약간 쫓아왔나? 주원아? 그러면 이 방정식으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는 거야. 양변에 1-A를 곱하세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A요. 그럼 B는 얼마야? A 마이너스 2요. A와 B의 관계식을 세웠어요. 됐지? 근데 내가 왜 선생님은 여기를 B는이라고 했냐 이거야. A의 범위는 우리는 알거든. 그러니까 A로 문제를 끌고 가야 돼. B로 끌고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B를 없앨 거야. 소거를 할 거야. 그 소거하는 방법이 B는 정리해서 이 B 자리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요? 얘를 대입해요. 약간 이해된가? 얘를 여기다 때려 넣어요. 그럼 얼마냐? A-B니까 A-A 플러스 2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푸는 거야. 그러면 A가 사라지네? 문제가 쉬워지네요. 2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못 알아먹는 거 없죠? 이해됐지? 됐죠?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있어. 18번, 818번. 자, 선생님이 얘기 안 할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할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해볼까요? 해볼까요? 자, 요거를 이해하겠죠? 그럼 bx-ax는 3a-3b가 되네. 그지?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할까?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b-ax 이렇게 할까? 얘를 이렇게 돼. 그럼 뒤에 묶으면 3으로 묶겠지? 근데 3으로 안 묶고 선생님은 뭘로 묶을 거냐면 얘가 b-a잖아. 그럼 양변을 b-a로 묶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3으로 묶으면 a-b예요. 그럼 부호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을게. 그럼 어떻게 돼? b-a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지? 그럼 양변을 누구로 나누면 돼? b-a로 나누면 돼. 근데 항상 부등식은 뭐가 중요해?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a-b가 양수야. 그 말은 b-a가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됐나요? 그러니까 뭐야? 음수로 나눌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뭐한다?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죠? 근데 왜 다른 문제가 없지?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없네?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없네?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없네? 117페이지로 가보세요. 이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117페이지. 자, 어디를 보냐면 789번을 보세요.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이거였는데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이제 왜 이걸 보라고 하냐면 중학교 2학년 거랑 고1 거의 차이점은 이거라고요. 여기에 1차란 말이 없어요. 그냥 뭘 풀으래? 그냥 부등식을 풀으래. 그럼 만약에 중학교 2학년 때 1차란 말이 있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는 양변을 누구로 나눴을 거야? a로 나눴을 거야. a분의 a 플러스 2요. 이렇게요.
근데 양수면 이렇게 되고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바뀌었겠지. 그치? 근데 이제 지금은 고1이야. 근데 또 1차란 말이 없어. 그래서 몇 가지로 풀어야 되냐면 세 가지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누겠죠?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답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또 흔히 하는 실수. 음수니까 막 마이너스를 달고 싶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 안 돼, 유빈아? 안 돼. A라는 값 자체가 음수인 거야. 에? 그러니까 뭐만 바꿔주면 돼?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돼. 그리고 뭐요? 세 번째, 이거를 꼭 넣어야 된다고. 이제 중학교과랑 차이점이 이거야. 뭐요? A가 0일 때. 그러면 A에다 0을 넣어보세요. 0 곱하기 X는 2요. 맞지? 그러면 0 곱하기 X는 2보다 작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여기가 0이 곱해졌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여기는 뭐가 돼? 0이지? 0은 2보다 작나? 네. 작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참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무조건 참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야? 해가 방정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부등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 안 된다 했지, 유빈아.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수민아 뭐라 했어? 은채야 뭐라 해야 돼? 주원아 뭐라 해야 돼? 뭐라고요? 에이, 듣고 있냐 내 말? 네. 방정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 근데 부등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시원아 뭐라고 해야 돼? 생각 안 나? 도원이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야 역시 수학 1등. 아 모든 실수라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 모든 실수라게 해야 되지? 부등식은 실수밖에 못 다뤄. 허수를 다룰 수 있어 없어? 방정식은 다룰 수 있어요. 하지만 부등식은 허수에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주원아 아이가 커 이 아이가 커. 둘 다 고스란히 고스 아니에요? 그렇지. 얘네들은 누가 크다 작다가 없어요. 크기 자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등식에는 실수만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는 표현 안 쓰고 뭐라고 써야 돼? 해는 모든 실수요.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고요. 이해돼? 됐죠? 자 그럼 790번 너네가 해보세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풀면 돼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세 가지로 나눠서 푸세요. 자,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이제 다 할 수 있을 거야. 잉? 이제 마지막 a-1이 0일 때를 해야 돼요. 즉 a가 1일 때요. 1 넣어봐. 0 곱하기 x는 1보다 크다. 0이 1보다 큰가요? 0이 1보다 커? 거짓이야. 즉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답을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a가 1일 때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는 없다. 해는 없다. 해는 없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완벽해요. 자, 다시 뒤로 121페이지 연립부등식. 자,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과 다르게 소거 해 안 해? 소거 같은 거 안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치? 부등식은 소거를 안 해. 방정식과 다르게 그냥 뭐 하는 거야? 미지수가 x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한다? 소거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각각을 푸는 거야. 마지막에 뭐 해야 돼? 마지막만 정리를 잘해주면 돼. 연립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뭐야? 수직선에서 동시에 겹치는 것들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여가 겹쳐요. 이게 해야. 그치? 다른 방향이면 쉽죠. 같은 방향이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됐어요. 같은 방향이야. 누가 겹치는 거야? 여기가 겹치는 거야? 아니죠? 여기가 겹치는 거죠? 두 개가 같이. 그럼 여기가 해가 된다고요. 그런 것만 잘하면 돼. 그래서 각각을 푼다. 자, 첫 번째 위에 걸 풀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는 3x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5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가 나왔네요. 다음 밑에 거 풀어요. 3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방향이 다르네. 그러니까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겹치는 이 구간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B가 1이고 A가 5분의 4니까 정답은 5분의 1이 된다. 쉽죠? 다음 ABC 꼴. ABC 꼴. 이거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를 풀고 이거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세요. 2x-2는 x 플러스 4보다 작다. 이것과 그 다음 x 플러스 4는 그 다음 전개하세요. 2 플러스 3x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뭐 한다? 두 개를 푼다. 그럼 위에 거 풀면 x는 6보다 작다. 하나 나왔고 밑에 거 풀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래서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 동시에 겹치는 건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뭐 이거는 암산으로 되죠? 이렇게 푼다. 그럼 문제는 뭐야?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 4 더하기 5. 그래서 9가 정답. 다음 연립부등식 중 해가 없는 거 봐봐. 자, 연립을 하는데 뭐야? 겹치는 게 없어요. 겹치는 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치? 그럼 선생님이 쓰는 게 여기 봐봐. 선생님이 쓰는 게 그러면 해가 있나 없나 봐봐.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해 있어 없어? 있죠? 누가 겹쳐? 이럴 때는 해가 한 개밖에 없어요. 맞지?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x가 1보다 작아요. 해 있어 없어? 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없어요? 여기는 1이 있지만 여기는 1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여기가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어요. 1도 안 겹쳐요. 맞죠? 등호가 여기도 없어. 그러면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가 없는 거야. 그거 찾으시면 돼요, 너네가. 됐지? 다음. 내가 너무 빨리 하나? 야, 해 찾아볼까?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지? 화장실 갔다 올 사람. 화장실 갔다 올 사람. 2분만 쉬자. 2분만. 화장실 갔다가 2분만 쉽시다. 어차피 우리 유형 4개만 하면 되는데 4개 선생님 설명할 게 별로 없어. 아, 뒤에 7번, 8번이 많겠구나. 2분만 쉽시다.
아니 에어컨을 틀었는데 전혀 바람이 안 부냐 왜? 에어컨 저거 뭐예요? 아니 직방으로 오면 너무 추우니까 이걸로 바꿔준 거야. 덜 추우라고. 근데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긴 해. 유리포가 뭐야?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거 보니까 인간도 가정이라고 한명 개인 한명 없나? 장애인? 베이블레이드다. 와 씨. 너무 작아는데? 와. 와 너무 작아.
이거 안 할게. 뒤에 보니까 7번, 8번 유형이 시간 좀 걸리는 문제네요. 자, 오. 자, 6번. 연립부등식 이거 해가 이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각각을 풀면 돼. 위에 거 풀어요. 자, 위에 거 풀었더니 어떻게 돼? 4x는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는 4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밑에 거 풀면 넘어오면 마이너스 x는 4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얘랑 겹치는 게 얘래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4분의 a 플러스 1이 3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1이 4, 3, 10이니까 a는 11이 될 거고 여기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여기 b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b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쪽 유형을 선생님이 가장 쉬운 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이제 살짝 어려움이 오는 데는 여기겠지. 7번, 8번이요. 살짝 어려움이 오는 데는. 자, 그럼 첫 번째를 풀 거야. 자, 해를 갖지 않도록 무슨 말이야?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그럼 일단 풀어. 자, 위에 거는 풀어. 4x는 16보다 작거나 같다.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수직선에 일단 나타내세요. 자, 수직선의 적당한 곳에 4보다 작거나 적당한 곳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 그 다음 밑에 걸 풀어요. 밑에 거 풀었더니 x는 3a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그러면 자 봐봐. 저 3a 마이너스 5의 위치를 찾는다 그랬잖아. 쟤가 여기 있어. 그러면 어때?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있다고요. 쟤가 여기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해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누가 겹쳐? 4가 겹치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가 3a-5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야 겹치는 게 없다. 그럼 여기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4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푸는 거죠. 3a-5는 4보다 크다. 그러니까 3a는 9보다 크다. 그래서 a는 3보다 크다. 조심해야 되는 건 등호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등호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됐지? 됐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봐봐.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문제를 바꿨어. 자, 문제를 어떻게 바꿨냐? 여기에 등호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됐어. 등호가 없어. 짝짝짝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등호가 없잖아요. 약간 비어있게 되잖아. 그치? 비어있으면 어디까지 와도 돼? 등호까지 와도 돼. 그죠? 왜? 이렇게 돼버려도 겹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등호의 유무, 이 동그라미가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그거에 따라서 문제 해법이 조금씩 달라진다고요. 근데 조심해야 돼. 왜? 부등식은 1번이 이게 될 수도 있고 2번이 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정식과 달라요. 방정식 항상 뭐 이렇게 되니까 쉽거든. 근데 부등식은 이거 하나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꼭 체킹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여기서 찾아보는 거야. 등호가 있으면 저 등호의 의미는 뭐예요? 위치가 같다라는 거야. 그 위치에 같다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 그럼 이제 제일 어려운 건 이거겠다. 제일 어려운 건. 중학교 때도 살짝 하기는 하는데 되게 어렵죠.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게 기본 문제가 돼버려요. 자, 일단 풀어. 숫자 나와 있는 애들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자, 이거 양변 얼마 곱해? 10을 곱하겠지. 10 곱하면 4 곱하기 x 플러스 1은 10x 마이너스 20이요. 전개하면 4x 플러스 4는 10x 마이너스 20이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4보다 크다. x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4보다 작다. 그래서 일단은 4보다 작다를 수직선에 표현을 해. 자, 적당한 곳에 4보다 작다. 등호 유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표시 똑바로 해야 돼요. 가끔 너네 보면 수직선 해놓고 4 써놓고 그냥 이렇게
이게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도 모르게 애매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야. 확실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이렇게 비어있다. 다음 밑에 거 풀어요. 자, 밑에 거 풉시다. x를 우변으로 보내보세요. a-1은 x, x는 a-1보다 크다. 그러니까 다시 쓰면 x는 a-1보다 크다. 그러면 a-1보다 크다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해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래요? 정수 x가 몇 개가 들어가야 돼? 2개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수직선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에 2개를 써줘야 돼. 수빈아, 4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여기 눈으로 보세요. 안 들어가잖아. 그 2개는 그러니까 누가 돼야 돼? 3과 2가 돼야 돼요. 1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표시를 해. 그리고 요놈의 위치 a-1보다 크다야. 크다. 등호 있어 없어? 등호 없지? 그러니까 또 커다랗게 쫙 이렇게 하라고요. 여기가 지금 a-1이라고. 항상 수직선에서 이 a-1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요. 됐지? 찾았어요. 어디에 써야 돼? 1과 2 사이요. 됐지? 이게 1차적으로 찾았어. 그러면 2차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뭐라겠어? 둘 중에 하나에는 등호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 등호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라고 은채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게 여기에 1의 등호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동그라미의 위치가 1까지 온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됐어. 자, 여기에 해 몇 개 있어? 2와 3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지? 1 들어가 안 들어가? 1 안 들어가잖아. 1이 비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한다고 자꾸.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여가 채워지는 게 아니야. 이 동그라미의 위치가 어디까지 온다는 얘기야? 1까지 온다는 얘기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가 뭐가 돼? 2하고 3이지? 2개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된다고. 근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동그라미의 위치가 2까지 온다고요. 자, 이렇게 됐어. 자, 여기에 누구밖에 안 들어가? 3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고 하면 갑자기 요걸 채워버려.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요. 애초에 채워져 있질 않은데 왜 자꾸 채우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부등식을 마음대로 바꾸냐고요. 원래 부등식은 변함이 없는데 여기 채워져 있질 않는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요놈의 위치가 온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 뭐였어? 2였지?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A만 남겨야 돼. 2를 더하세요. 뭐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자꾸 이 생각을 안 하면 이 유형이 한없이 어려울 거예요. 계속 수직선에서 생각하세요. 내가 저 등호를 넣었을 때의 의미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쪽은 한없이 또 헤맬 거야. 한 번씩 맞을 수도 있어요. 우연이야 그러면 그거. 그러면 시험 때도 우연을 바랄 수는 없어요. 정확히 풀 수 있는데.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123페이지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생했어요.